다 본인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데 내 인생의 길을 막는 건 다 치워버려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나는 학원을 가기 싫어요. 근데 엄마가 가라고 그래 자꾸 억지로. 그럼 방법 있지. 학원에서 잘리면 된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차라리 본인이 가서 우리 학원쌤 이상한 것 같아. 학원을 바꿔줘. 그래서 학원을 끊고 다른 학원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도 이상한 것 같아. 저기도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나를 개입시키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저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이인 거야. 왜냐면 제가 여러분 뭐 가까운 친척이나 삼촌 이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을 줬고 그거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성적을 못 올립니다. 라고 판단되면 제가 빨리 돌려보내야 돼. 그게 나의 의무야. 그러니까 나는 학원을 다니는 게 싫다. 그러면 둘이 해결하지 자꾸 나를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되지. 제 말 이해하죠? 그리고 토요일 날 수능 수업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제가 금요일 날 중3 때 좋아했던 여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했죠? 갑자기 생각났어. 김지선이었어. 김지선. 여기다 적어놔야지. 내년에 또 까먹는다. 지선이 엄청 이뻤는데 지금쯤 뭐 어딘가에서 잘 살다가 죽었겠죠?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쌤 이름이 기억난다. 손. 꽤 있네. 내리세요. 나머지 기억이 안 나죠? 너네도 1학년 때 짝꿍이 있었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요즘 애들은 혼자 시간거든. 초등학교 인원이 없어서. 짝꿍이 있었어? 짝꿍 이름 기억난다. 손. 와, 대박. 내리세요. 그것도 기억나는데 단어를 기억을 못해? 대단하네. 저는 초1 때 담임쌤 이름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저 초1 때 한 3개 정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입학식 날 엄마 손잡고 있던 거, 두 번째가 처음에 자리 배치할 때 앞에 쭈르륵 서 있고 선생님이 한 명씩 이렇게 지정해 줬어. 저기 가서 앉아, 저기 가서 앉아. 그리고 세 번째, 내 짝꿍애가 여자애였는데 걔가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선을 긋더니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래서 더 웃긴 거, 그 다음 기억이 걔가 갑자기 나한테 뽀뽀를 해. 그리고 왜 넌 나한테 뽀뽀 안 해줘? 뽀뽀. 다시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근데 갑자기 뽀뽀해. 이게 제이의 엄청난 매력인 거지. 날 싫어하던 여자도 웃어. 그런 게 몇 개 기억나네. 걔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까?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6번 문제풀이 바로 뒤에 지문 요약하는 곳입니다. 1번입니다. 영어를 읽진 않고요. 한글로 할게요. 여기서 진짜 동사는 누구죠? 1번에? 진짜 동사가 누구예요? avoid죠? 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lost라는 건 그냥 guide를 꾸미는 거죠. 길 잃은입니다. 친숙하지 않은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종종 물어보는 걸 피합니다. 방향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러니까 길 잃은 사람은 길을 잘 안 물어본대. 2번 we try to tough it out. tough it out 견디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견디죠. 3번 admit 인정하다 시인하다. 길을 잃은 것을 인정하는 것은 멍청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구나. 4번 이건 고정관념인데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말했던 게 고정관념이지만 진실도 있대요. 5번 그것은 또한 좋은 비유이죠. 크게 overlook 간과된,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거죠. 간과된 문제. 인간과학에서 따로 요약할 게 없죠. 그냥 그것은 좋은 비유래요. 6번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두운 컨티넨트는 대륙. 인간의 본성의 대륙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7번 우리 과학자들은 돈을 받는 중이죠. 버스를 운전하는 투어 가이드가 되라고 나머지 인류를 위해 7번 우리 과학자들은 돈을 받고 있지. 가이드가 되라고. 8번 그들은 우리한테 기대하죠. 인간의 마인드의 길을 알기를. 그치만 우리 모릅니다. 9번 그래서 속이려고 그래요. 지역 주민한테 방향을 묻지 않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10번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하죠. 지리학의 원칙에서요. 즉 이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지도로부터요. empirically 직접 해본 건데 경험적인 실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네. 실용은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몰라. 경험적인 연구. 즉 10번은 속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론을 쓰고 두 번째는 연구를 쓴답니다. 11번 길가에는 지역 주민이 붐비고 그들의 머릿속은 지역 지식으로 넘치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arrogant, 오만하며 당황스러워서 길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11번 지역 주민 많아도 똑똑해도 안 물어봐요. 12번 그래서 우리가 뺑뺑 돌면서 운전을 합니다. 만들었다가 거절하면서 연속적인 가설을 successive가 연속적인 어디서 풍경적인 경치를 찾을까? scenic이 풍경적인 vistas가 볼 것, 경치 뭐 이런 겁니다. entertain이 즐겁게 하다, enlighthen은 깨우치다. 즐겁게 하며 깨우쳐 줄 투어리스트를. 12번은 그래서 우리가 속이려고 뺑뺑뺑 돈다는 얘기지. 넘어갑니다. 주제문. 첫 번째, 이게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8, 9. 그리고 12를 뽑아도 좋죠. 8, 9, 12. 네, 얘를 전개 방식을 고르자면 문제점과 원인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주장과 부연으로 봐도 됩니다. 사실 문제점인 거지. 이 사람들이 속이고 있으니까. 맞죠? 7번입니다. 참고로 이 지선이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1년을 좋아했어요. 중2 때부터 중3 때까지. 그 지선이랑 어떻게 됐는가? 한 12월이었나? 11월이었나?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학원 종강이 다가왔어.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쯤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하다가 편지를 써놨었거든. 근데 다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기가 뻘쭘한 거야. 언제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고서 있다가 종강날인 거야. 그 수업이 끝났어. 근데 이거 주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르르 이제 나갈 때 있죠. 셔틀 타러.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가가지고 지선아.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하니까 지나가던 모든 애들이 와! 저거 도망갔지.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났나? 지선이한테 연락이 왔지.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커피숍에서 얘기하다가 사귀기로 된 거죠. 제이야! 그리고 이제 3월이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100일이 다가왔어요. 이때쯤부터 만나면 100일이 그때쯤이잖아. 100일 다 됐는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얘가 어딜 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성모 안다 손.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아? 그 가수가 있어. 그 아저씨 팬클럽 이름이 성모 마리아야. 좀 유치하죠. 근데 그 지선이가 그 조성모를 덕질을 했는데 맨날 앨범 나오면 앨범 이만큼씩 사고. 뭐 아무튼 그 우리 100일 그 주간에 조성모 아저씨가 콘서트를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버렸어요. 연락도 없이. 말은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 없이 헤어졌지. 내가 주워줄게. 여기 있구나. 야야! 하체를 가지고 너무 아프래.
그랬었지 지선이. 그 이후로 조성 굉장히 싫어합니다. 7번 해볼게요. 빈칸부터 읽어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빈칸이 두 줄 위입니다. 오른쪽.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to indicate a person of blank academic status. 좀 기네요. term이 있는데 나비 채집이라는 거. 그게 사용될 수 있대요. 형용사인 mere랑. 그건 to indicate,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요. person of blank를 학업적인 스테이터스에서 한 번 더 나비 채집이라는 게 사용되거든. 형용사 mere랑. 근데 그건 빈칸인 학업적인 스테이터스의 pursuit을 나타내려고 하나 봐. 그럼 포인트는 7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butterfly collecting. 얘가 빈칸인 학업적인 스테이터스인가 보지 뭐. 그게 쓰여가지고 형용사 mere랑 같이 빈칸인 학업적인 스테이터스의 pursuit을 나타내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무튼 나비 채집을 찾으면 되겠다.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으면 직접 문장을 보자고 했죠. 그래서 빈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올라가면 오른쪽에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흥미롭고 중요한 aspect는 of science, 과학에서 were increasingly those, 점점 더 이런 것들인데 invisible to the naked eye,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는.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의 세모, collected. 수집된 것들의 classification은 no longer promise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더 이상 약속하진 않아요. cutting edge한 지식을 만든다고 형광펜 들어보십시오. 빈칸에서 네 줄 위에 오른쪽에 and 뒤쪽에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일단은 문맥적으로 collected, butterfly collecting이 비슷한 게 맞잖아요. 맞죠? 그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collected 된 건 더 이상 지식은 못 만드나 봐. 그럼 여보세요. 나비 채집이라는 것도 결국에 지식은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아카데믹이 뭔지 알죠? 이게 약간 지식 같은 거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올 말의 방향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그렇지. 여기 나쁜 말 나오나 봐, 나쁜 말. 그냥 바로 앞에서 지식을 못 만든다 했으니. 그럼 1번에 competitive, 경쟁적인, 탈락. 2번에 나벨이 명사로는 소설인데 형용사로 뜻이 뭐죠? 새로운, 참신한. 그래서 2번도 좋은 말이니까 안 됩니다. 3번, secondary는 first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수적인, 2차적인. 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4번, 믿을 만한. 이것도 좋은 말이죠. 5번, 무조건적인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맞죠? 근데 답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 3번 아니면 5번밖에 안 되겠네. 바로 앞문장만 봐도. 맞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러 위로 가보자. 어딘가에 재진술이 있겠지 뭐. 첫 줄,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뭔가 학업적인, 아카데믹한 discipline과 subdiscipline의 성장은 such as art history나 paleontology 같은 거, any of particular figures such as art critics, 뭐 이런 것들. help produce principle, 만드는 걸 돕습니다. principle을요, and practice를. for selecting하고 organizing 하는데 what was worthy of keeping. 가치 있는 겁니다. 유지하기에.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그게 뭐 투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뒤에 moreover, 게다가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박물관과 대학교가 drew apart, 좀 멀어지나? 19세기 후반으로 and as the idea of object as a highly valued root 그리고 물체의 생각인데요. 매우 귀중한 루트로 to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아는 went into decline, decline으로 가버렸고 collecting의 세모, 이 우리 찾는 거죠.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형광펜.
이거 다 읽어보니까 컬렉트는 딱 2번 나오네. 맞죠? 그 2번을 형광펜 친 겁니다. 지금 형광펜 친 건 뭐냐면 수집이라는 건 스테이러스를 잃어버려요. 스테이러스가 빈칸 뒤에 써있던 거지. 맞죠? 스테이러스를 잃어버려요.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가치 있는 지적인 pursuit으로는 pursuit은 빈칸 앞에 써있던 거죠. 네, 특히나 과학에서 그러면 안 좋은 말이 100% 맞아. 근데 이 글은 조건, 무조건이 한 번도 안 나오네. 맞죠? 그래서 5번을 제끼고 답은 3번입니다. 부수적인, 2차적인. 그리고 커링 엣지의 뜻을 알았다, 손. 나 이 문제 풀 때 커링 엣지를 알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3번이야. 왜냐하면 커링 엣지 뜻이 뭐죠? 최첨단의 최신의. 그래서 빈칸 직전 문장에 보면 컬렉티드 된 건 최신의 지식을 만들지 못해. 그럼 좀 구식, 부수적인 거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로 그냥 3번입니다. 단어만 좀 알았으면. 지금부터 알면 되죠. 목표는 한 이 정도 잡으면 되고 우리는 얘를 찾은 거야. 얘를. 컬렉팅. 왜냐면 나비는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좋아요. 뒤에 넘어가 봅시다. 딱 4문장이죠. 길죠. 1번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학업적인 discipline이 원래 과목, 학과목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목이나 좀 부수적인 학과목 이런 성장들 어떤 거냐면 예술사나 그 다음에 고생물학 그리고 특히나 뭐 figures가 원래 인물, 수치, 뭐 특징 등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정한 figures인데 뭐 여기서 인물인가 봐. 왜냐면 뒤에 예술 비평가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원칙을 만드는 걸 돕고요. 관행을 만드는 걸 돕습니다. 선택하고 조직하는데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을. 그게 좀 어렵게 남아있긴 하지만 다시 1번. 뭔가 학과목들의 성장이라는 게 뭐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그런 원칙과 관행을 만드는 걸 도와줬대요. 요약하면 2번. 게다가 박물관과 대학교가 19세기 후반으로 점점 갈수록 그리고 물체의 생각이라는 게 매우 귀중한 경로로서 세상을 알아가는 그러한 생각이 감소를 하면서 수집이라는 건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스테이러스가 지위죠.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로서는 특히나 과학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수집은 더 이상 지적인 일로서 가치가 별로 없어요. 3번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면은 과학에서 점점 더 육안, 네이키드 아이가 그냥 맨 눈이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며 그리고 모아진 물건들의 분류, classification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최신의 지식을 만든다고 약속하진 못하죠. 자, 얘도 결국에는 흥미로운 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수집한다라는 건 그렇게 최신의 지식도 아니야. 4번 나비 채집이란 그 말이 사용되었죠. 형용사 mere가 단순한 형용사 단순한과 함께 나타내려고 부수적인 학업 지위의 추구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나비 채집이라는 것도 결국에 학업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너넨 나비 채집을 한 세대인가? 그런 거 안 하죠. 요즘은 나비도 보기 힘들지. 우리 때는 방학 숙제로 그런 거 시켰는데. 넘어갑니다. 주제문 3번이죠. 3번, 4번 두 개를 집어도 됩니다. 그냥 주장과 부연. 이거는 꿀팁이니까 들어보세요. 학교 어디를 배정받던지 간에 방학 숙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입학 전에 숙제를. 니네 모르고 있구나. 입학 숙제 줘요. 입학도 하기 전에 준단다. 그래서 입학할 때 내야 돼. 그러면 그게 나의 첫 번째 이미지일 거잖아. 맞죠?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다만 그걸 꼼꼼히 검사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꼼꼼히는 검사 안 하시는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주면 해야지 뭐. 근데 저의 이 방학 동안에 너네 지금 이제
중등 과정이 끝나고 맞는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안 가는 기간이잖아요. 맞죠? 이때 저의 가장 큰 추천은 제발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진짜입니다. 인간은 뭘로 제일 많이 변하냐면 경험으로 제일 많이 변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책으로만 소설로만 보다가 실제 해보면 잘 안 되죠. 책이나 영화는 한 번도 안 봐도 연애를 많이 해본 애가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자주 해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오늘 만나고 안녕! 만날까? 해서 이렇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은 다 책에 있어요. 그 세상에 모든 우리 게임을 해보면 막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공략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공략. 우리 인생의 공략이 책에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략집이야. 그걸 읽어야 돼. 책을 읽으세요. 책을. 저는 책 읽기 싫은데요. 그럼 하루에 한 페이지는 볼 수 있지 않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핸드폰으로 보면 그게 무슨 책이야. 거기도 글이 써 있잖아.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성공한 부자는 책을 읽죠. 그건 왜 그럴까?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보다 책을 조금 읽더라도 그것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하잖아. 그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된다. 진짜야. 책 많이 읽어봐.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존경해요. 왜냐면 우리 집이 약간, 니네 마틸다 영화 알아? 마틸다? 우리 집이 약간 그 부모는 좀 약간 극단적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좀 비슷했어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좀 비슷했어. 왜냐면 우리 집이 TV 중독이야. 엄마 아빠가. 잘 때도 TV 켜놓고 자. 엄마가 잘 때 TV 켜놓고 잔다. 손 들면 어떡해. 우리 집 그랬어. 그 내 방에 있을 때. 밤 11시에. 세용아! 그래서 가면은, 리모컨 좀 줘. 리모컨 저기야. 본인이 일어나서 가져오면 되잖아. 갖다 주고. 세용아! 왜? 물 좀 갖다 줘. 나를 노예 마냥. 뭐,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남자들은 요즘은 TV 잘 안 보지만, TV 요즘도 보나? 남자들은 TV 어떻게 보냐면, 하나만 보지 않아. 계속 돌려요, 채널을. 돌리다가 여기 재밌는 게 좀 나와? 그럼 좀 봐. 그 다음에 좀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돌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도파민 중독이 심합니다. 돌리고. 나도 이러고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책을 잘 안 읽었어요. 그래서 바보가 된 거지. TV 많이 보면 바보 되거든. 그때 좀 책을 읽을걸. 어렸을 때 책을 읽긴 읽었지. 그 아동 도서들 있잖아. 이런 전집. 그것도 강제해서 읽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진짜 나빴네. 왜 나빴냐면, 책 읽어! 하고 자기는 옆에서 잤다. 그럼 나 이렇게 책 읽고. 그 책을, 나 진짜 솔직했지. 책을 다 읽으면 덮어놓고 도망쳤어. 놀러 나갔어. 책을 언제부터 많이 읽었느냐? 제일 많이 읽은 군대에서. 그냥 군대에서 뭘 해도 시간이 안 가. 그때 책을 엄청 많이 읽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씩 읽었고, 지금은 거의 습관처럼 읽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책이랑 운동은 있잖아. 이 모든 건 다 나를 위해 하는 짓이야. 뭔 말인지 알아? 우리가 살면서 남을 위해 하는 짓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독서랑 운동은 오로지 나를 위해 하는 일이거든. 그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하는 일이야.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책을 안 읽다가 읽으면 그 읽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바꿔 말해볼게.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몸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몸이 아파요. 근데 그럴수록 본인한테 좋은 겁니다. 지금 뭔가 공부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너한테 좋은 거야. 진짜야. 쉽게만 다 되잖아? 그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걸 넘어가는, 잘 틀려야 된다고 했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 그럼 내가 추천해 줄게.
책 중에 뭘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어라.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세이노의 가르침 읽었다. 손. 없어? 알았어. 너네 나이보다 어릴 때 데미안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도서니까. 서울대 추천도서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때는 뭐야 이거. 더럽게 재미없네. 이 느낌이었어요. 그때 EBS에서 오디오북을 한 적이 있어. 데미안을 녹음해 준 거야. 전문 성우들이 와서. 야 싱클레어 정말 네가 그걸 가져왔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거 나와. 그래서 산책하면서 들었는데 어머머머 개재밌음. 그래서 그 다음에 윌라를 구독해서 윌라는 듣고 있어요. 그 윌라를 좀 잘못된 책은 아니지. 윌라를 듣고 있는데 토지 아나요? 토지? 박경리 선생님 거 토지. 토지가 총 20권입니다. 2년째 듣고 있고 아직 8권이에요.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 재밌긴 엄청 재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문학이 아닌 건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책으로 읽고 소설은 읽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들으려고 그래. 듣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 그럼 본인 편한 대로 하시고. 저는 윌라 할 돈이 없는데요. 한 달 무료야. 무료 듣고 바로 끊으면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듣죠? 아빠 주민번호로 해가지고 한 달 무료 듣고 끊고. 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책을 듣겠다는데 그거 안 해주실까?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윌라를 구독하고 계시면 가족 한 명 무료예요. 본인 편한 대로. 저는 전혀 윌라랑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 편한 대로. 책을 읽으십시오. 영화도 많이 보십시오. 만화 좋아하시면 만화도 많이 보시고. 전 이것저것 많이 봐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스토리 중독자야. 이야기 중독자. 남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랬어. 그냥 인간은 원래 실제로 그런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야기 중독이 돼 있다. 왜냐면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지 않니.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다 궁금한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운몽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9번 사는 거죠. 나도 9번 살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났지만 언젠가 헤어지겠죠? 헤어지기 때문에 만난 게 소중한 거야. 평생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듣겠니 나한테? 언젠가 헤어지고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진짜야.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끝나면 더 좋은 거죠. 물론 재현은 못 보겠지만. 야 근데 나한테 계속 듣건 말건 뭔 상관이 있네. 다음 시간부터 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집에 가다 끄덕여?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서 가버리면 끝이야. 이게 오늘 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전 매번 그런 생각으로 살아. 오늘이 내 마지막 수업이야. 다음번에 오면 감사한 거지. 참고로 전 기독교입니다. 8번. 순서 삽입은 교재가 나오면 굉장히 상세하고 꼼꼼하게 다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푸는가, 그리고 풀 때 뭐가 중요한가 를 꼼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괄적으로만 들어보세요. 말로만. 주어진 글 읽고요. 웬만하면 B부터 보세요. B의 첫 줄. 선생님 왜요? 이게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그럼 B나 C로 시작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다고 A로 시작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B부터 읽어보자. 근데 B를 읽었더니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해. 그럼 마저 읽으세요. 그 다음에 C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두 개를 읽었다면 이 둘의 순서만 잡아보세요. 나 왜 이거 하고 있니? 7번 할 차례 아니니? 우리 7번 지금 했니? 너 아직 갔나 봐. 죽을 때가 됐네. 두 개의 순서만 잡아보세요. B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혹은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A를 읽고 A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A가 먼저인가, A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A가 먼저인가, 다 두 가지만 잡는 거야. 포인트는. 그래서 퍼즐놀이 하듯이 맞추는 겁니다. 해석을 다 해가지고 내용상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니까 이게 답이죠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해석이 잘 되면 잘 풀리겠죠.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잖아.
그래서 명확한 근거는 잡아놔야 돼. 해석이 안 되더라도. 포인트는 근거는 꼭 잡아서 풀 겁니다. 주어진 글부터 읽어볼게요. Spatial reference points. 뭐 이런 거 are larger than themselves. 스스로보다 크다. This is really a paradox. 이건 역설은 아니에요. Landmarks are themselves, but they also define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랜드마크는 그 자체인데요. 근데 또한 이웃을 정의합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 얘기인 것 같아. B부터 읽어볼게.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violates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Euclidean distance. 자, 멈추고 이거 다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형광펜으로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의 형광펜. B의 첫 줄입니다.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여기까지 형광펜.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하나 물어봅시다. 한 문장의 동사는 한 번이잖아요. 거기 B의 첫 줄에 동사 누구예요? violates죠? estimate도 추정하다는 동사 뜻이 있습니다. 동사는 두 번 못 쓰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게 웬만하면 진짜 동사야. 그래서 estimate까지가 명사인 겁니다. 얘를 왜 형광펜 쳤냐면 저 보세요. 이러한 asymmetry가 비대칭이라 나와 있으니 거리의 estimate의 비대칭은 이라고 나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얘 앞문장에 존재해야 돼. 이 this 때문에 이러한 명사는 이 명사가 앞문장에 위치합니다. 첫 번째 똑같이, 두 번째 비슷하게, 세 번째 설명되어서 앞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의 estimate의 뭔가 비대칭이 앞문장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주어진 걸 다시 볼게요. 거리 얘기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B는 이 순간 이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바로 C로 갑니다. C로. The remarkable finding. 놀라운 결과래요. Is that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거리가 나오네요. 거리인데요. 일반 위치에서 to a landmark까지 거리가 are judged. 판단됩니다. shorter. 더 짧대요.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랜드마크에서 일반 장소로 가는 것보다. So, 그래서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from Pierre's house to the Eiffel Tower to be shorter. 그래서 사람들 판단하는데 거리를 피에르의 집에서 에펠탑까지의 거리가 to be shorter, 더 짧다고요. Tha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the Pierre's house. 거리보다요. 에펠탑에서 피에르의 집까지의 거리보다요. Like black holes, 블랙홀처럼 landmarks seem to pull ordinary locations. 랜드마크는 당기는 것 같아요. 일반 장소를 toward themselves, 스스로에게. But ordinary places do not. 일반 장소는 그렇지 않고요. 자, 여기 좀 뭐 거리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럼 아마 B가 C 뒤쪽으로 나와야 되나? 일단 좀 긴가민가니까 A를 좀 볼까? A의 첫 줄.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패러다임에서 반복되어진 많은 캠퍼스에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자, 형광펜 들고 A의 두 번째 줄. Researchers first collect 형광펜. 그 다음 세 번째 줄.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the distances. 형광펜. 하고 멈춰. 이제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형광펜으로 C의 첫 줄에 The remarkable finding 보여요? 형광펜. 아까 B랑 C까지 읽었을 때 C가 먼저 나와야 되나? B보다? B가 나와야 되나? 좀 긴가민가인데 A를 읽어보니까 A가 무조건 C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B가 여기 오건 여기 오건 여기 오건 그런 건 모르겠고 A가 C보다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왜죠? 연구의 시작이 어디지? A 아니에요? First collect 맞아요? 근데 C의 첫 줄은 뭘 얘기해요? 결과, 연구가 시작돼야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A, C가 되는 거예요, 순서는.
그러면 이제 B를 정하는 건 간단한 게 B 앞에 거리에 대한 뭔가 비대칭이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A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 했냐면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the distance.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 거리를 estimate 해보라고 했대. 그러면 그 결과값이 B의 아니야 B? B의 distance estimates는 A에서 그걸 시켜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소재는. 맞죠? 결론! 줘라. A가 나와야지만 B를 쓸 수 있습니다. A에서 estimate 해봐. 해야 그 값이 나오는 거잖아, B에. 어라? 그러면 A가 C보다 먼저 나와야 돼. A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돼. 그럼 답은 A, B, C 아니면 A, C, B죠? 답 몇 번이야, 그러면? 1번입니다, 1번. A, C, B. 선생님, 왜요? A, B, C가 없으니까. 선생님, A, B, C는 왜 없어요? A, B, C를 내는 순간 이 문제를 내신 교수가 잘립니다. 그럼 순서를 왜 냈어? 그건 그냥 심리 싸움이잖아. 맞죠? 물론 이걸 고를 땐 좀 깨름직하긴 하지. 웬만하면 A, C, B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근거가 그러하니 그냥 그걸 고를 수밖에 없지 뭐. 그 답은 A, C, B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이유를 알겠죠? A, C, B를 웬만하면 안 고르고 싶거든. 이거 맞췄다 손. 오, 꽤 많아. 내리세요. 잘했다, 잘했어. 일단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를 했고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A의 두 번째 줄에 Researchers first collect 형광 펼쳤잖아요. 맞죠? 자, 그걸 C의 첫 줄에 finding으로 화살표 치세요. 요렇게. 걔가 나와야지만 C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 줄 형광 펼친 거 있잖아요. 걔를 B의 첫 줄로 화살표 하세요. 그걸 시켜야지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거리를 estimate 해봐 라고 해야지만 B의 이러한 거리의 estimate의 asymmetry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게 글을 쓰는 방법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순서는 다 그렇게 풀 거다. 뭐를 기초로? 글을 쓰는 방법을 기초로. 내 해석보다 글을 쓰는 방법이 더 정확해요. 근데 여기다 해석까지 더 잘 돼? 그러면 금상첨화죠. 더 쉽게 풀립니다. 됐나요?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거 내용을 보자.